저는 서울대병원에서 비뇨부인과 전임 및 트레이닝을 받으며 2만 케이스 이상의 비뇨부인과 환자들의 상담과 치료를 도와드렸는데요. 제가 요실금 수술 전 살펴야 할 핵심 사항 4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수의적인 소변의 노출로 사회적 또는 위생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 흔한 형태인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운동 등에 의해 복압이 높아질 때 방광압이 요도압보다 올라가면서 요도의 과운동성 때문에 소변이 새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요도 주위를 지지하는 골반 저근이 느슨해지면서 요도가 출렁이게 되고 이때 요도의 출구가 잘 닫히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복압성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손상된 중부 요도를 잘 지지해줘야 합니다. 출산, 노화, 호르몬 결핍 혹은 수술로 인해 치골 요도인대가 약화되고 치골 미골근의 콜라겐 상실이 동반되며 전반부의 요도벽 지지가 약해져 이로 인해 요실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해진 중부 요도를 지지해주는 슬링 메쉬를 위치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인 수술적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실금 수술병원을 선택하기 전 확인하셔야 할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수술 전 철저한 문진과 진찰을 시행하는 곳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수술 전 정확한 평가가 시행되지 않으면 수술 실패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진찰을 통해 복압 요실금에서 요 유출 정도, 동반된 전후 질벽의 탈출증 유무, 질벽의 탄력도, 질압, 항목들에 대해서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 역동압 검사 기기가 있고 이를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검사는 복압과 방광 내의 압력, 소변 속도 등을 측정하는 검사로 대략 15분이 소요됩니다. 이 검사 없이 요실금 수술을 계획한다면 수술 대상이 아닌 분들에게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배뇨장애가 생기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검사기기의 비용 또는 검사 가능한 전문 인력의 부재로 인해 요 역동압 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곳이 덜어 있습니다. 적어도 요실금 수술 전 요 역동압 검사를 필수로 진행하는 곳인지 먼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치료계획 수립 시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는 곳인지 확인해 보세요. 복압성 요실금은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 수술 전 평가를 종합하여 아래의 다양한 치료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고주파 레이저, 골반 저근 운동이 있고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슬링의 종류, 범위, 수술 시 테이프의 텐션 조절, 추가 시술 필요 여부가 있겠습니다. 병의원의 여건상 환자분께 하나의 치료 옵션만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그 의원에서 제시한 치료 방식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치료 선택지가 있고 이를 모두 시행하는 곳에서 수술 상담을 받으셔야 나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며 관리를 잘하는 곳인지 확인해 보세요. 모든 수술은 부작용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는 곳에서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배뇨장애, 테이프의 질내 노출, 수술 부위 통증, 이 3가지가 요실금 수술 후 가능한 부작용 3가지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2만 케이스 이상의 비뇨부인과 사례와 타 병원에서 요실금 수술 후 부작용으로 오래된 사례들을 수없이 경험했기에 어떻게 해야 수술 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후 여성의원에서는 수술 후 주의사항과 추후 진료 계획에 대해 요실금 수술 환자분들께 특화된 별도의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실금 수술 전 살펴야 할 핵심 사항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병원 선택이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